이제 지방 행정과 그다음에 국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조일출 박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해를 띄우는 남자 조일출입니다. 조일출 박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조일출 박사님은 저 정부예산연구소 개인연구소입니다. 정부예산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고 한양대 경영학 박사십니다. 정보회계를 전공을 하셨고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셨어요. 또 과기정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을 하셨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보기 아주 드문 경영학 박사신데 정보회계를 전공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계속 저희 방송 열심히 따라오시면 내가 낸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거를 잘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보도도 되기 전에 유출이 되면서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일단 그 방향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14일 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인 이제 발표는 16일 날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런 과정 중에 미리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유포가 돼서 그 카페에 유출이 그렇죠. 됐어요. 엠바고 문제는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뭐 문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앞으로 정책 방향 관련된 기본적인 큰 틀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법인세 최고 세율을 그쵸. 25%에서 우리 23%로 인하시키고 네. 그리고 100억 미만의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네. 과세를 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게 네. 바로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폐지시키겠다는 거고요. 진짜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위 2%에 대해서 과세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후로 유예를 시켜놓은 겁니다. 네. 이제 이러한 네 가지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소수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네. 그리고 또 MB 정부 때 썼던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낙수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런 정책이다. 네. 그리고 또 신자유주로 돌아가는 회기 정책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저희도 최근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 감세라는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냥 하나만 얘기했어요. 법인세율을 낮췄다. 요거 하나만 얘기했는데 지금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분 이게 더 좀 저는 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현재 한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어마어마하죠. 그 예. 사내 유보금을 좀 쓰자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오히려 기업들이 이익을 벌어서 쌓아놓기만 하고 경제를 저해시키고 서민 경제를 오히려 막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럼 그때 사용이 됐었나요? 그게? 이제 그렇죠.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이미 법은 통과됐었던 만들어서? 거고요. 네. 근데 시행하기 전에 이걸 없애버린 건가요? 시행은 됐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없애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야, 심각합니다. 혹시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내유보금 과세 말고 지금 나온 방향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3% 낮춘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세가 수입이 총 397조인데 네. 그 중에서 법인세 수익이 한 104조로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가장 네. 많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면서 확장 재정을 반대했던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세 감소를 통해서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서민 경제는 어렵게 되고 소득 양극화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더더욱 문제는 25%에 해당되는 최고 세율 기업이 한 2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20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극소수 재벌 기업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법인세를 25에서 23% 세율 인하하는 것 자체가 해당하는 기업 20여 개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이런 대기업을 위한 법안을 낸 정부 성격이 이제 딱 규명이 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한 397조. 그럼 국가 예산을 쓰는 건 얼마 정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2002년 본 네. 예산이 지금 608조 정도 되거든요. 물론 네. 이제 세출 예산입니다. 네. 뭐 추경 빼고 추경이 또 얼마 전에 한번 50조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더욱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영국의 런던 정경대가 네네. 소위 말해서 법인세 감소로 인한 그 낙수 효과가 서민 경제에 거의 보탬이 안 된다고 이렇게 분석 네네. 결과도 내놨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세를 좀 감소시켜주고 또 소위 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미만에 대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재정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무조건 209조 원이나 들거든요, 예산이.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렇다면 이 나왔어요.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209조 원이 드는데 그 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래서 이게 빌공약 공약 아니냐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재원 조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수입 아니면 부족하면 그렇죠. 채권 국채 발행을 하는 두 가지밖에 거거든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47.3% 정도 되거든요. 국가 네.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7.3%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본인들은 209조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채권 발행을 하고 그렇다면 국가 채무 비율은 급속도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정부가 뭔가를 하려면은 돈을 지금 있는 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벌써 딱 608조 국가 예산 608조인데 세금은 지금 397조 반밖에 안 거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 방향성은 뭡니까? 세금을 지금 감세한다라고 하는데 서민 세금은 늘리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서민 세금이 직접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부자들은 감소를 하고 네. 물가는 상승되고 금리도 네. 상승되고 네. 환율도 상승되고 유가도 상승하다 보면 실질 소득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증세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은 세금은 오히려 더 감소되고 그렇다 보면 소득 양극화는 더더욱 깊어지는 거고요. 네, 박사님 그러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 돈을 버는 거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인가요? 기업도 어찌됐건 간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많이 물건이 팔아야지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고 실질 소득이 약해져서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기업들한테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일방적으로 감소시켜주면 네, 당연히 이득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같은 조건, 안 좋은 같은 악조건에 있으면 요거를 감세해주면 그만큼 그쪽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뭐 수정하거나 조정하거나 이게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좀 방향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네. 지금 가계 부채가 1,9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GDP가 한 1,900조 조금 못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GDP를 유일하게 초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가계 부채 비율이. 그래요. 큰일입니다. 국제금융협회 조사에 의하면 바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104%로 GDP를 초과했습니다. 가계 부채 비율이.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좀 이래야 되는 거죠. 막연히 우리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규제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난 IMF 때 국민의 세금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금융기관들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가계 부채로 인한 엄청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금융기관의 경우가 예대 말인 네.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이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거나 예금 금리는 조금 주면서 대출 이자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예대 마진, 엄청난 예대 마진이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성과급 잔치이지 그러한 이익을 공익기관으로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관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려울 때 같이 서민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경제 부처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역할의 비율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제에서 논하게 될 우리 네네. 애결이 상설화 부분과 좀 네. 같이 논의가 되는데요. 네.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금 그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그 장관한테 경제 맡기면 IMF 같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 모든 정치는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정책의 본질은 재정이 얼마만큼 투입되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세를 하는 거는 어쨌든 맞는 방향은 아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세가 그러니까 대기업들, 그러니까 20대 정도 소수의 네. 재벌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법인세 감세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 또 문제가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법인세가 지금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법인세가 그러니까 국세 전체 중에서 한 27% 정도 됩니다. 그렇게 400조 많아요? 원 중에서 예, 오, 한 110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지금 대기업,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근데 사실 돈 잘 벌잖아요. 그러면 많이 세금도 내고.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네. 법인세를 이렇게 1% 정도씩 안하시킬 때 감소되는 법인세가 2, 3조씩 원씩 되거든요. 네. 그래서 25%에서 만약 23%로 다운시킨다면 최소한 법인세 수입이 한 못해도 3조에서 5조 사이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그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여도 되는 돈을 지금 안 걷겠다고 하는 이 정책 방향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소장님이 말씀 네. 잘해 주셨네요. 걷어들여야 되는 돈이고 걷어들일 네. 수 있는 돈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네. 이러한 부분에서 재벌 대기업 일부한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도 맞지 않고 지금의 경제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5월에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나왔는데요. 지금 21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공공기관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지금 대기업은 감세를 시키고 공공기관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공기관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을 졸라매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은 경영의 효율성, 경영의 효과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쉽게 말해서 정부는 중앙정부는 중앙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예산을 써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일반 기업들이 예를 들어 리스크가 있는 R&D나 이런 개발들에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인 거죠. 예를 들어 KT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한은전 같은 경우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엄청난 그러니까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네. 바로 정부 예산의 역할인 거고 정부의 마중물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을 졸라 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선순환돼서 우리 일반 기업들도 투자가 계속 유치되고 또 일자리 창출하게끔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에는 민영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민영화 관련한 거 특히 이제 한전 민영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다뤄봐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네. 그러니까 민영화 자체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떠한 공기업을 민영화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 한전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가장 우리 필수 요소인 전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한전을 민영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의미 없는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기업이 민영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별도로 좀 깊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뭐 일도 양단으로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시각도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조일출 박사님과 함께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첫 주제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또 흘러간 유행가를 트냐 이런 지금 언론 비판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과거에 했던 그 MB 때 했던 부자 감세
반드시 또 실패할 거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고요. 요 첫 번째 주제 마치기 전에 최근에 그 정부에서 추경을 갑자기 확 해갖고 보따리를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50조 원 되는 네. 이러한 그러니까 별도의 추가 세수비 거친 거죠. 네, 이거 돈이 없다 하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한다 손 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얼마 정도를 벌어야지 될 걸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걸 어떻게 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세계 경제대국 10위나 되고 이러한 나라가 무려 50조 원이나 되는 세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은 기재부가 도대체 기획재정부가 뭐하냐 이겁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진짜 심각해요. 네. 제일 똑똑하다는 공무원들이 기재부 아닌가요? 이게 막연히 꽁돈이 들어와서 썼다 안 썼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또 네.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반드시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국민이 주권이 되는 나라가 네.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재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한전 민영화 등 이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